당뇨병의 원인은 100% 지방입니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상고병의 원인은 100% 지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존 맥두걸 박사,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뚱뚱한 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존 맥두걸 박사를 일컬은 그림인데요. 맥두걸 박사는 18살에 자신이 중풍병에 걸려서 자신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자신의 이 감당할 수 없는 병을 다 고칠 수가 있는지, 관절염부터 뚱뚱해서 비만부터 시작해서 중풍에 또 관절염까지 다리를 절뚝절뚝하면서 그런 오랜 시간들을 지내면서 맥두걸 박사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대에 진학했고, 그래서 이제 많은 환자들을 돌보면서 생활을 하셨지만 자신이 그 현대의학으로는 자신의 병도 고칠 수가 없었고 또 많은 중증 환자와 난치성 환자들을 고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다가 만난 것이 바로 영양의학입니다. 그래서 약으로 또 수술로 또 항암으로 이 현대의학이 이제 진행을 해보지만, 그러나 고칠 수 없는 환자들이 사실은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그 진리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두걸 박사가 이제 영양의학에 눈을 뜨시면서 자신의 몸도 고치고 또 맥두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중증 환자들과 난치성 환자들을 치료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담아놓은 책이 바로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그 길에서 실수를 했는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신이 회복된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시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회복에 있어서 굉장한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특별히 맥두걸 박사가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18살의 중풍병에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얼마나 몸에 독소가 가득 차 있었고 얼마나 이분의 몸이 좋지 않았을지 상상해 가시죠? 자, 그분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사경을 헤매던 때에 깨달은 게 뭐냐면, 반드시 많은 중증 환자들과 많은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주의해야 할 독성 물질 3가지가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특별히 육식 가운데 있는 3가지 독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양소로 알고 있죠. 옛날에는 과거에는 5대 영양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될 5대 영양소 가운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로 알고 있었는데, 맥두걸 박사나 제가 이제 오늘 What the Health라는 다큐와 함께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다큐를 보셔도 알겠지만 많은 암 전문가들과 많은 중증 환자들, 난치성 환자들을 다루는 전문가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항암으로도 수술로도 방사선으로도 약물로도 안 되는 환자들이 단지 원 다이어트라고 하는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많은 중증 환자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영양의학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되는 콜트웰 에셀스틴 박사나 이 맥두걸 박사나 존 라빈스 박사 같은 이런 사례들이 생기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맥두걸 박사는 자신을 병들게 했던 오랜 근원이 뭐였냐면 바로 육식에 있는 3가지 독소를 캐치하게 됩니다. 첫째, 단백질, 여러분이 필수 영양소로 알고 있는 단백질, 그리고 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 자, 이것이 어떻게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해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지, 그와 반대로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의 3가지 주요 영양소를 먼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의 수치는 단백질과 지방은 전체 칼로리에서 차지하는 비율, 퍼센테이지로 내봤고요. 또 콜레스테롤은 100칼로리당 미리그램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소고기에는 단백질 함량이 37%, 닭고기에는 46%, 치즈에는 25%, 달걀에는 32%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5%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소고기에는 지방이 57%, 닭고기에는 51%의 지방, 치즈에는 74%의 지방 독소가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소고기보다 닭고기보다 어디에 지방 독소가 많아요? 74%의 지방 독소가 있습니다. 달걀에도 만만치 않죠. 61%의 지방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고기 속에, 그리고 치즈나 달걀 속에 지방 함유량이 61%입니다. 에셀스틴 박사가 지방이 범인이라고 하는 각종 심혈관계 질환이나 유방암이나 암병의 가장 큰 범인이 바로 지방이라고 했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콜린 캠벨 교수나 많은 암 전문가들은 바로 단백질이 암의 스위치를 올렸다 켰다 하는 주범이다 라고 설명하죠. 자, 그런데 콜레스테롤 한번 보십시오.
소고기에는 32%의 콜레스테롤, 닭고기에는 36%의 콜레스테롤, 치즈에는 26%의 콜레스테롤인데 여기 달걀을 한번 보십시오. 200배가 올라가죠. 272%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고기는 다 병들게 한다고 작은 것들로 닭이나 이런 것들로 작은 고기들은 괜찮겠지 오리나 하시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272%나 됩니다. 평균 92%의 콜레스테롤을 함유하고 있죠. 반대로 자 이제 식물성 식품에서 주요 영양소들을 보겠습니다. 콩에는 단백질이 27%, 쌀에는 9%, 감자에는 8%의 단백질, 고구마에는 7%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 평균 13% 정도 되겠습니다. 자, 콩에는 지방 함유량이 4%, 쌀에는 8%, 감자에는 1%, 고구마에는 1%의 지방 함유량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 독소를 유발하는 단백질과 지방 함유량이 식물성에는 상당히 적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이렇게 높은 수치인데 식물성 식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한번 보실까요? 콩에는 몇 프로? 0%. 쌀에는 몇 프로? 0%. 감자에는 몇 프로? 0%. 고구마에는 몇 프로? 0%. 평균 0%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콜텔 에셀스틴 박사나 존 맥두걸 박사가 이 식물성 채식으로 원 다이어트만으로 이분이 중풍병을 고치고 관절염을 고친 것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재밌는 환자들의 사례가 나옵니다. 이따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동물성 식품 대 녹말 식품의 성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물성 식품에는 단백질 함유량이 35%였다면 녹말 식품은 13%. 비교해 보니까 동물성 식품 대 식물성 식품의 단백질 함유량은 약 3대 1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동물성 식품의 지방 함유량은 61%, 녹말 식품의 지방 함유량은 4%, 약 15대 1의 이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나 재밌습니다. 동물성 식품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92% 녹말 식품에는 제로 식품이에요. 자, 100대 1입니다. 왜 이 동물성 식품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물성 식품은 막대한 양의 단백질 독소, 지방 독소, 콜레스테롤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동물성 식품에도 탄수화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연 탄수화물이나 복합 탄수화물의 수치는 제로입니다. 인간의 소화에 필요한 식이섬유도 없어요. 사실 5대 영양소보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보다 더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섬유질이죠. 그래서 요새 최근에 영양학자들은 7대 영양소 가운데 하나인 섬유질이 최고의 마법의 이 섬유질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섬유질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동물성 식품은 탄수화물 제로, 식이섬유 제로기 때문에 혈관과 세포의 독소가 꽉 차서 여러분들이 혈관이 막히고 그래서 당뇨병이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많은 혈관 질환과 암병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식물성 식품에는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는 많고 지방은 적고 콜레스테롤은 제로인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에 좋은 것은 적당하고 몸에 나쁜 것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동물성 식품이에요? 식물성 식품이에요? 식물성 식품에. 자, 이제 독성물질 3가지가 어떻게 우리 몸에 작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뭐 연어나 뭐 소고기 스테이크 감이나 이제 명절 때 되면 닭고기나 이제 집에 가시면 상당히 유혹을 받으시겠죠. 자, 그런데 이 이제 많은 암 전문가들이 이 결론을 내린 것은 뭐냐면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생기게 하고 또 그 생긴 암세포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그것이 자꾸 여러 군데 전이되게 하고 퍼지게 하는 주범인자를 일컬어 암을 일으키는 특정 단백질을 발견했다라고 많은 암 전문가들이 말하는 결론은 뭐냐면 바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이 적당히 있어야 하지만 이것이 이제 과량으로 분포될 때 이것이 암을 일으키고 유발하고 생성하고 성장하고 전이시키는 주범이 바로 특정 단백질이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던 닭고기나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오리고기나 달걀이나 우유에 들어있는 바로 IGF-1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대표적인 단백질, 자,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초과된 단백질은 반드시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7, 80세를 사는 동안 동물성 식품을 소화하느라 여러분의 에너지 가운데 신장 기능의 4분의 1을 소모합니다. 특별히 신장 기능과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요석증, 신석증, 통풍처럼 온몸이 부어오르고
뭐 신부전증이나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소고기, 닭고기를 계속 즐기신다면 여러분의 신장 기능은 계속적으로 악화가 될 것이고 여러분은 계속 투석을 하고 투석을 해도 여러분의 신장 기능은 정상 기능을 회복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장 기능과 간 기능을 가장 떨어뜨리는 주된 범인이 바로 동물성 단백질을 소화시키는데 여러분의 신장 기능의 4분의 1을 소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초과된 단백질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오신 우리 환우분들 가운데 보니까 칼슘이 계속 다 빠져나가요. 아주 극도로 칼슘이 부족합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칼슘이 모자라니까 칼슘 영양제를 먹을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반전 드라마를 쓰셔야 돼요. 우리 몸에 칼슘이 이렇게 자꾸 유실량이 많은 이유는 칼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칼슘이 과잉으로 이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칼슘과 인산의 비율이 맞지 않아서 칼슘이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초과한 단백질은 뼈에 손상을 줍니다. 2배의 단백질을 섭취할 때마다 인체의 칼슘 50%가 소변을 배출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뼈에 있는 칼슘과 결합해서 소화되고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슘이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칼슘을 먹고 뭐 뼈국물을 먹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점점 더 뼈에 구멍이 생기고 골다공증, 골조성증, 골연화증과 같은 오스테오폴로시스, 오스테오말라시스, 본 네크로시스와 같은 이런 뼈 질환이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뼈에 칼슘이 부족해요 하면 칼슘 영양제를 드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식물성 단백질로 여러분의 몸의 균형을 맞추시고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자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여기 보니까 뼈에 구멍이 생겨요. 골다공증 있으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유, 가서 사골국물 좀 많이 드세요. 그러면 골다공증이 해소됩니다 하는데 여러분은 반전 드라마를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의료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존 맥두걸 박사 역시. 그래서 골다공증이나 담석증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바로 칼슘이 너무 많이 이 칼슘과 인산의 비율이 맞지 않아서 과잉 단백질을 섭취할 때마다 칼슘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재밌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을 해치는 중요한 독성 물질이 뭐냐면 바로 지방입니다. 지방. 왜 콜트 에셀스틴 박사가 말기 이 심장질환, 혈관질환 환자들, 당뇨병 환자들, 고혈압 환자들, 고지혈 혈증 환자들 많은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해서 심장 우회로 수술을 해서만이 겨우겨우 살려놓을 수 있는 환자들을 뭘로 고쳤냐면 몸에서 지방 섭취를 제한했더니 당뇨병이 싹 나서 버려요. 혈관 질환이 싹 나서 버려요. 이 콜트 에셀스틴 박사의 지방이 범인 책을 보시면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환자들이 어떻게 그 혈관을 막고 있던 그 지방이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싹 지방 식단을 제한해 버렸더니 이 심장이 막힌 거에 이 카디악 어레스트가 들어가야 될 만한 사람들이 확 뚫리는 게 그냥 이 엑스레이 상으로 싹 다 보여요. 제가 여러 번 강의했었는데 다음 시간에 아마 콜트 에셀스틴 박사님의 환자들 사례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엑스레이 보지 못해도 보시면 다 판독할 수 있을 만큼 막힌 혈관이 빵빵 고속도로처럼 뚫리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식단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그것이 당신의 몸의 지금 현 주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픈 이유는 내가 잘못 먹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전자와 맞지 않은 동물성 식품이 들어가서 우리의 혈관을 막고 세포에 독소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은요 또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을 먹으면 즉시로 몸에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 초과된 지방은 어디에 저장되냐면 또 간이나 심장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지글지글 자글자글 삼겹살이 여기 지글지글 자글자글 왜 입들 벌리시고 계십니까? 아직도 그러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여기 보세요. 밑에 암세포를 생성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전이의 주범인 바로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가 지글지글 자글자글 끓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눈으로 먹지 마시고 머리로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네네. 자, 여기 보니까 인체 조직에 저장된 이 지방은 요 지방이요. 여러분 몸에 들어가서 당뇨병의 원인이 자꾸 과일로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당뇨병의 원인은 100% 지방입니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상고병의 원인은 100% 지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에셀스틴 박사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방이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뇨병의 범인.
아무리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이 안 분비돼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인슐린은 분비되는데 세포 속으로 이 인슐린이 수용성이 아니라 기름이니까 이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세포 속으로. 이 그 띵동 띵동하고 이 세포 속으로 이 뭐가 인슐린이 생성된 인슐린이 들어가야 되는데 초인종에 문에 그 기름이 덕지덕지 끼어 있어서 여러분 기름이 덕지덕지 끼어 있을 때 초인종 아무리 눌러도 띵동띵동 합니까? 띠 이러고 말아요. 여러분의 지금 이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 속으로 이게 인슐린이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수용성이 아니고 지방이 끈끈하게 덕지덕지 다 붙어 있어서 아무리 초인종 리세터를 눌러도 얘가 눌러지지가 않기 때문에 세포 속으로 인슐린 투입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당뇨병을 앓는다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는 100% 지방 끊으면 4주에서 6주 만에 다 낫습니다. 예, 콜테어 에세스틴 박사님의 이 많은 환자들 경험입니다. 자, 그런데 인체 조직에 저장된 지방은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불리는 질병을 유발하는 보증수표라고 여기 표현하셨는데 정말 이렇습니다. 질병을 유발하는 아주 완전 범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요. 인슐린 저항성은 뭐냐면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서 세포가 포도당으로 효과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태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을 저항하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이 지방이 바로 들어가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서 각종 심혈관계, 심장혈관을 막기도 하고 뇌혈관을 막아서 뇌졸중이나 뇌졸중 중풍 같은 말이죠. 제2형 일반적인 당뇨의 1등 공신. 그래서 당뇨의 범인은 당분이 아니라 지방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체중이 증가하면 관절에도 스트레스를 주는데 이것이 바로 엉덩이와 무릎 관절염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만증이 있으면 하체에 문제가 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관절염이나 류마티즘도 사실은 이 비만에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지방 때문에 많이 생기는데 이 무릎 관절에도 지방이 덕지덕지 끼어 있을 때 무릎에서 자꾸 물이 차고 지금 이제 막 한 20년 이상 무릎에서 물 차서 이 스테로이드 계통이나 이런 약들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식단을 완전히 그 식단에서 지방을 싹 재현하니까 더 이상 물 뺄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여기 얼마 전에 그런 사례가 있으셨죠? 과도한 지방 섭취와 체중 증가가 바로 인체의 전반적인 세포 신진대사를 바꿀 뿐 아니라 암으로 발전하도록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단백질뿐만 아니라 바로 지방이 여러분의 혈관에 싹 세포를 다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독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 자, 여기 보이십니까? 여러분 콜레스테롤 아까 보셨지만 동물성 식품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마어마했어요. 특별히 계란에 262 정도의 콜레스테롤이 있었다면 식물성 식품에 콩이나 쌀이나 뭐 이런데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있었습니까? 제로예요, 제로. 여러분 오시면 처음에 다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장난 아니에요. 다 200대, 300대 이렇습니다. 예, 식단 다 바꾸시면 여러분의 상고병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증병이 사실은 우리가 잘못 먹은 음식 때문에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자, 콜레스테롤은 거의 식물성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동물성 식품에서만 발견되는데 우리가 동물성 식품을 먹어서 콜레스테롤을 대량으로 몸에 집어넣으면 이 여분의 생산이 피부와 힘줄과 동맥에 이렇게 뭐가 쌓여요?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그래서 혈관에 이 혈액이 이 적혈구가 잘 통과해서 여러분의 필요한 장기에다가 이 적혈구를 다 여기저기 분포를 해줘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기름 많이 먹고 또 고기 많이 먹고 해서 혈관에 이 콜레스테롤이 꽉 이렇게 침착이 되어 있으면 적혈구가 원만하게 여기저기 운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여분의 생산물이 피부와 힘줄과 동맥에 이렇게 쌓이게 돼요. 결과적으로 심장혈관을 막고 뇌혈관을 막아서 가장 큰 주범이 뭐냐면 바로 동물성 식품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어디에 더 많았어요? 어디에 최고로 많았어요? 소고기, 닭고기보다 계란에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병이나 중풍 그리고 암의 발병 확률을 높이는 것이 바로 주범이 콜레스테롤이다. 자, 세 가지 독성 식품에 대해서 보셨어요. 왜 이 존 맥두걸 박사가 18살에 중풍병에 걸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젊은 세대들이 요새 10대, 20대가 소아비만, 소아당뇨, 소아백혈병 왜 이 어려서부터 이런 질병들이 오는가? 엄마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식생활 개혁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이 독소가 많은 음식을 먹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아토피를 달고 태어나는 친구들도 있고
소아당뇨, 소아백혈병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이런 모든 단백질 독소와 지방 독소와 콜레스테롤 독소를 해독하는 해독제가 있는데 그게 존 맥두걸 박사가 자신의 병을 고친 비결인데 그것이 바로 천연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탄수화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저탄고지의 이 치명적인 위험에서 여러분들 이제 좀 깨어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저탄고지의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니까 여러 지금 이제 댓글들이 올라오면서 저탄고지로 굉장히 이 고생하신 분들이 이제 응원하는 댓글들이 오는데 여러분 정말 깨달으셔야 됩니다. 몸이 더 망가지기 전에 이러한 단백질 독소, 지방 독소, 콜레스테롤 독소를 해독하는 치료제가 바로 천연식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녹말, 천연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인데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줄이거나 없애기만 해도 단백질 독소, 지방 독소, 콜레스테롤 독소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고병,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과 모든 암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은 너는 떠들어라. 난 나가면 한번 먹고 올란다. 하시지 말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예. 또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프리온, 광우병에 예. 뭐 아주 팔팔 끓는 데다 넣어도 죽지 않는 이 프리온 단백질. 이것이 바로 감염 유용성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식만 바꿔도. 이런 독성 음식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러한 우리 몸의 이 염증과 질환을 일으키는 그러한 단백질 독소와 지방 독소와 콜레스테롤 독소로 인한 당뇨와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칠 수 있는 해독 식품인 바로 통곡물이나 콩가식물이나 각종 채소와 과일로 여러분이 식단을 바꾸면서 콜트 에셀스틴 박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모두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질병에서 바로 원 다이어트로. 그게 뭐예요? 예. 천연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인 건강한 채식 식단으로 여러분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이 존 맥두걸 박사가 다시 한번 자신의 경험을 일컬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나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이 여러분의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번 시간에 잘 깨달으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